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는데 향후 당정 관계에 이목이 쏠립니다.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가혹행위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5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 더 무거운 혐의로 바뀔 전망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여행사들이 임입한 상품을 취소하면서 휴가철을 코앞에 둔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변 조사를 놓고 검찰 내분이 격화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지시했던 진상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을 이끌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민심과 싸우지 말고 한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이 저 폭주를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가혹행위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면서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12일 저녁 7시 20분쯤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0분 이상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이 이어지면서 입점 판매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메프에 이어 티몬에서 판매된 상품도 판매가 취소되거나 티몬 캐시포인트로의 전환 등이 중단되면서 소비자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및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에서의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일부 여행사들은 불안감에 25일 정산일에 앞서 정산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 진상 파악을 수사 종료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장은 어제 대검에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진상 파악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장은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곧바로 진상 파악에 협조하게 되면 수사팀이 동요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검은 일단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제 제출된 수사팀 검사의 사표와 관련해 이 총장이 반려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구제혁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호응을 위하여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로 당심이 한동훈 대표에게 크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논란을 넘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시선은 이제 당정 관계 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득표율은 62.8%였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윤심이 대거 실렸던 김기현 전 대표의 득표율 52.9%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비윤을 넘어 반윤, 전윤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한 대표를 당원들은 미래와 변화로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나온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입증된 셈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제안 등 대통령실 그리고 당론과는 사뭇 다른 현안 인식으로 집중 공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제 뜻이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 문자무시 논란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 등 핵심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들이 불거지며 과반 득표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되려 당심의 축이 한 대표로 급격하게 쏠리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친윤이 힘을 실은 원희룡 후보의 득표율은 18.8%에 그쳤고 여당의 안정보단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당심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친윤 주류에 대한 반감 그리고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전당대회 표심으로 또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전당대회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출마 선언 때부터 수평적 당정 관계를 공언한 만큼 당내 주류 세력이었던 친윤과의 주도권 싸움 등으로 여권대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 후보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새로 출범한 한동훈 후보 앞에는 당내 갈등 봉합과 거대 야당 방어 등 당 안팎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유능함, 그리고 외연 확장 등 세 가지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눈길이 쏠리는데 당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을 두고도 거듭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는 지난 총선 당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함께 앞서 한 대표가 강조한 수평적 당정관계 모두 당정관계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일종의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 탓인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맞물리며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선거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핵심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라겠고요. 당정 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한 대표 스스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도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를 계기로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지적에 당내 갈등 봉합도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원외 대표란 한계 속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야권의 거센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낼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만만찮은 숙제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 또한 많은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는 한 대표의 정치 리더십이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에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물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퇴임하는 지도부 전원과 만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들이 모두 참석하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 전당대회 낙선자들도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 특혜 논란을 두고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할 때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뒤 취재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조사가 미뤄진 걸 영부인이 결단해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광분에 가까운 반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직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며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중앙지검장은 절차를 미뤄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받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사후 보고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내부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오히려 부당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반드시 검찰청 소환을 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검찰총장이 감찰을 운운하는 현실에 내부에선 광분하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선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회복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다가 이제와 지휘권을 탓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루고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대검은 지금 내려진 조치는 진상조사가 아닌 파악으로 징계나 감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고칠 점을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고 중앙지검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검의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일단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장은 추후 명품 가방 주인 검사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수사팀 반발이 거센 만큼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화장품에 대해 저렴하게 산 줄 알았고 거절하기 어려워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김 여사 대면 조사에서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 최 목사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었고 아내 조언으로 화장품을 준비했다는 말에 미국 할인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생각했다며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 150여 명을 태우고 호주에서 인천으로 가던 여객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공항을 출발해 어젯밤 10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호주 항공사 제스타 JQ1047편이 연료가 부족해 김포공항에 급히 착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출국하려던 승객 300여 명도 출발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또다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가 피해는 물론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히는가 하면 230년 넘은 천연기념물 나무도 폭우와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들어찼던 비닐하우스. 추석 대목을 기대하며 한창 열무가 자라던 곳이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기 어렵습니다. 바닥에는 잔뜩 이끼가 끼었고 이파리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월급도 줘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복구하려면 이거 한 최소한 60일은 걸려야 된다고. 폭우가 오던 날 언덕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 공사 현장. 인근 화훼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곳 1000평 규모 비닐하우스에는 장미 15,000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파리는 모두 샛노랗게 변했고 그나마 피어있던 꽃봉오리도 색을 잃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게 저렇게 죽었잖아요. 환기 시설까지 물에 잠기면서 덥고 습한 날씨에 복구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를 투입할 수가 없어서 이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냉창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갇혀 온기들을 전부 다 가둬놓은 상태가 돼버려요. 저희들이 정상 복구 활동을 할 때까지는 6개월 정도 이제 공백 기간이 생겨서 사실 막막합니다. 상가와 주택도 폭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침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 다행히 안에 있던 시민 3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또 빌라 반지하 등 곳곳이 침수되며 밤새 물을 빼내야 했습니다. 저 뒤 안에 있는 소파가 물에 떠가지고 그 밑에 있는 깔아놨던 거 다 파손되고 그랬어요. 뭐 손해는 뭐 말할 수 없죠. 2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나무도 쓰러졌습니다. 천연기념물 555호 포천 초가리 오리나무가 폭우와 강풍에 부러졌습니다. 뿌리하고 지상면에 있는 그 부분이 넘어가 버린 거죠. 예. 육안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내린 폭우가 곳곳에 또다시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보름 만인 어제 재개한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9일까지 사측에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급발진 의심을 포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동차 사고의 차량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고 원인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축구장 1,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은 충남이고 품목별로는 벼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4,000명에 그쳐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배달료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작성할 때 수기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산부는 동반 1인까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 종류에 대해 운임의 4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의 준공 목표 시점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연간 여객 수용량은 1억 600만 명으로 늘어 동북아시아 1위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합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의 첨단 중대형 항공기 777-9과 787-10 50대를 도입합니다.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 대한항공 기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강원 해역에서도 노무라 입긴 해파리가 다수 발견되면서 정부가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찌양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닷새 만으로 검찰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등의 정황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정말.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혁은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8일 검찰이 경기도에 있는 구제혁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또 전날 이들을 상대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쯔양은 구제혁의 협박으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넸다며 과거 구제혁이 보낸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곤혹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를 잠재워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소속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도 드리고. 검찰은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5살 남자아이가 어제 숨졌습니다.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 더 무거운 혐의로 바뀔 전망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식불명 상태였던 5살 아이가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가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내버려둔 사건이 발생한 건 12일 저녁 7시 20분쯤. 아이가 의식을 잃자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게 했고 이후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가 아이를 꺼내주는 모습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아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일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수사해 검찰에 넘겼는데 A씨는 검찰 송치 전에도 피해 아이에 대해 자신이 너무 예뻐하는 아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가 숨지면서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이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고소건이 추가로 접수돼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등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이 입점 업체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휴가철을 코앞에 둔 소비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박모 씨는 티몬에서 강원도 리조트 여행 상품을 샀다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도 없고 괜찮은 숙소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휴가가 그냥 날아간 거죠. 이모 씨도 이미 2달 전 예약했던 제주도 여행 상품이 휴가 직전 취소됐지만 아직 숙소 비용 7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달인 거니까 그거는 이미 카드에 다 나갔잖아요. 말을 했으면 빨리 취소를 하든가 다른 걸 집중하는 건데. 이처럼 티몬에서 산 여행 상품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뒤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 측이 상품 판매를 중개한 입점업체들의 결제대금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에서의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티몬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데 앞서 8일에는 또 다른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판매자 이탈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 시스템은 안전한 제3의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대금 지급 일자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정상화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간 데다 언제 정산이 될지도 불투명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지난 주말 새벽 범인과 경찰 사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서울 반포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마스크에 반바지 백팩 차림인데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라는 경찰의 한마디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겁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쏜살같이 내빼는 사이 뒤로 추격하는 경찰은 어느새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결승선으로 들어서는 육상 선수처럼 정면으로 달려오는 이 남성. 벗겨진 백팩을 손으로 들고 뛰는데요. 속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거리를 좁힌 4명의 경찰들도 힘겨운 모습이지만 결국 300m를 쫓아가 다리가 풀린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의 백팩 안에서는 필로폰이 각각 3에서 5g씩 든 비닐봉지 21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 놓아둔 비닐봉지 18개를 회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시간대 마약류를 특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구매자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쓰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번에 회수한 필로폰은 약 46g으로 1,5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이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빠른 조치로 3% 확률로 생존했다고 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호 대기 중인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차와 부딪힙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순찰차가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뒷차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빨리 구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급하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경찰관은 응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의자를 젖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운전자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하니까 한두 번 숨 뱉으셨거든요. 저도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렇게 5분 차가 들썩이고 경찰관도 가쁜 숨을 내쉴 정도로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50대 운전자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가던 길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루투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끊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는데 저까지 그랬으면 진짜 집이 정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천운이라고 그랬어요. 운전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초기의 심폐소생술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3%의 확률로 생존했다고 들었다며 두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공식 집계이긴 하지만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새로운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바이든 대통령. 선대본부와 전화 통화에서 다시 한번 해리스를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he name has changed at the top of the ticket, but the mission hasn't changed at all. And by the way, I'm not going anywhere. I'm going to be out there in the campaign with her, with Kamala. 해리스 부통령도 처음으로 직접 대권 도전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And it is my intention to go out and earn this nomination and to win. 비공식 집계이긴 하지만 AP통신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대의원 절반이 넘는 2,214명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이미 확보한 겁니다. 경쟁자로 분류됐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도 해리스 지지 대열에 합류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들도 잇따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해리스의 독주로 끝나면서 미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승부, 보수 백인 남성과 진보 흑인 여성의 첫 대결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돈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의 범죄자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자신의 검사 이력을 10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낙태권을 강조하며 여성 지지세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If Trump gets the chance, he will sign a national abortion ban to outlaw abortion in every single state, but we a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고령 리스크도 고스란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옮겨가게 됐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와 한껏 고무된 민주당 지지층이 해리스로 결집하면서 이번 대선이 치열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4%의 지지를 얻어 42%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앞서 이달 초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우세했으며 중순쯤에 진행한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대결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유권자의 56%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49%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선 도전을 전격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현지 시간 오늘 저녁 8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9시에 집무실에서 향후 과제와 함께 미국 국민을 위해 국정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연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신의 후보 사퇴 배경과 함께 내년 1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 완수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여러 성명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압박해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1,400만 명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공화당의 주장이 민주당 규정이나 어떤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하는 건 아니라면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논란과 이에 대한 형사 기소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 대표는 오후에는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도 접견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용산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신임 지도부 전원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단독으로라도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결 정족수를 갖추고 있고 법사위원장도 확보하고 있어 강행 처리가 예상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5월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소위로 넘겨 심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과거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후보자 낙마로 답을 미리 정해놓고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검증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수십 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는 지난 2017년 600만 원에 산 비상장 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당시 만 19살이던 조 씨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업체 지분 800주를 1,200만 원에 샀는데 이 가운데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6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내면서 조 씨는 7,800만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게 됐는데 이 후보자 남편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조 씨는 만 8살이던 지난 2006년 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 117주를 305만 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4,100여만 원에 팔아서 13배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조만간 체코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윤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초청으로 9월 중 편리한 시기에 체코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 방문은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유율 60%가 넘는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독일 본사에 연간 4천억 원을 배당하면서도 단박에 수수료율을 44% 넘게 올려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배달앱의 횡포에 시민단체와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쓴 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경영 간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90% 이상의 매출이 배민 배달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해졌습니다. 너희의 경영까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너희 가격을 다른 앱에 맞추고 우리의 최대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내가 1,000원을 벌면 300원을 플랫폼에서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30% 넘는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배달앱 주요 3사가 참석한 협의체는 먼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주문량을 기준으로 한 정률제가 아닌 도입 초기처럼 정액제 전환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생협의체에는 수수료율 2%에 18개 지자체에서 공익배달앱 역할을 하는 땡겨요도 참가해 자극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배달비 부조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가격들에 대한 어떤 운영의 가이드라인도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보고 또 협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정보 접근권과 가격 결정권의 제한과 플랫폼 가실에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보상입니다.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배달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사에 리콜 전에 수리했을 때에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제작사가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여름 휴가철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개별 서비스 협력사를 통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지정된 센터를 방문하면 엔진과 공조장치,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내년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이들의 입영 일자 선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 재학 또는 휴학생, 국외 장기 체류로 입영을 연기 중인 사람은 입영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원하는 날짜를 고르면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늘부터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이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현충원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국가보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지난 19일 서거한 응유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10대 팬을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변우석 씨의 공항 과잉 경호가 무리를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반복되는 연예인의 과잉 경호 논란, 이유는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삿대질과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10대 팬은 경호원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는 결국 사과와 함께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우 변우석 씨의 사설 경호 직원이 팬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임의로 여권을 검사하고 공항 출입국까지 통제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락 없이 게이트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물을 것이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등이 인기를 얻고 관련 대표 기업의 매출이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연예 산업은 빠르게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배우나 가수 자체가 상품이 되는 산업의 특성상 연예인에 대한 보호와 관리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축구 선수랄지 연예인들이 사실 어떤 산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산업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을,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경호원이거든요. 문제는 연예 산업의 성장만큼이나 부가 산업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연예인 경호를 맡는 경비 산업의 경우 4,200여 개 업체에 종사자 수도 19만 명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경호업체는 140여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경호 업무에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초도 최저 직업이 기본이어서 현장 경험이 많은 경호원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신변보호 업무는 특히 그 공인 신변보호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팬이 집결하는 공항의 경우 경찰과 공항공사, 경호업체의 명확한 역할 구분까지 어려워 각종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예 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안전 문제를 포함해 매니저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와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1호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못했던 건 현 소속사 어도어를 이끄는 민희진 대표가 멤버들을 뺏어가려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민 대표 측이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스뮤직 연습생이던 당시 소속사와 빅히트뮤직 그리고 브랜딩을 맡았던 민 대표 사이 그룹 콘셉트를 두고 이견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 대표가 발표했을 땐 구현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던 출시 전략이
소스뮤직이 상당 부분 베껴서 제안했을 땐 다시 논의되자 갈등을 불거졌고 데뷔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민 대표의 방관으로 데뷔가 미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보도에 인용된 회의록이나 민 대표의 채팅 내용은 하이브와 소스뮤직의 취재 협조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의심했습니다. 앞서 한 연예 매체는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의 레이블로 뺏어오려 소스뮤직에서의 데뷔를 지연시켰고 이 과정에서 무속인 지인과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며 두 사람의 채팅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노래 버블검이 영국 밴드 샤카탁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가 다시 한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어도어는 어제 공식 SNS를 통해 무단 사용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버블검 작곡자들은 밴드 샤카탁이 표절됐다고 주장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논란이 본격화하기 전 이미 해외 음악학자들에게 분석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샤카탁 측에도 무단 사용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하이브가 샤카탁 측 문제 제기를 접한 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영화관 입장권의 평균 가격이 3년 만에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올해 상반기 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상반기 평균 영화 관람 요금은 9,69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상반기만 해도 10,000원 아래였던 영화 티켓 평균 가격은 2022년 상반기 1077원으로 사상 최초로 10,0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1,410원까지 올랐지만 3년 만에 10,000원 미만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세미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근대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기 작품과 이건희 컬렉션의 근대기 작품들을 모아서 별도의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근대미술관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특급 호텔이 대구 기업과 손잡고 대구 도심의 5성급 호텔을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려고 만든 대구 도심공원 끝자락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섭니다. 지역기업이 1,800억 원을 투자해 29층 규모 건물을 짓고 운영은 호텔 신라가 맡습니다. 대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 고급 호텔 수요가 충분하지만 공급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요를 노린 지역기업과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에 매력을 느낀 호텔 기업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을 대구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라는 45년간 다져온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구에 좋은 호텔을 만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호텔 부지와 맞닿은 곳에 자리한 대구 동성로는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라는 점을 인정받은 겁니다. 대구시는 특구가 되면 국비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지원은 늘고 규제는 완화되는 만큼 동성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거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9년 호텔이 운영을 시작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더 늘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프리미엄급 5성급 호텔을 동성로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이은 고급 호텔 투자로 동성로가 대구의 명동이라고 불리던 진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올 시즌 KBO 리그 첫 사이클링 히트를 때리며 팀의 7연승에 앞장섰습니다. 김도영은 광주 NC전에서 안타와 2루타, 3루타와 홈런을 차례로 터뜨리며 생애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어린 20세 9개월 21일에 대기록을 쓴 김도영은 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 전반기 이전에 22시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시즌 MVP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이 9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1심점으로 막아내 개인 통산 15번째 완투 경기를 펼쳤습니다. 기아는 NC를 8대1로 꺾고 7연승으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한화는 대전 삼성전에서 8회 말 페라자가 오승환을 상대로 2타점 역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6대5로 이겼습니다. 8회 말 2사 만루에서 투입된 마무리 오승환은 최고령 세이브 기록 달성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LG는 NC의 무실점 호투와 김현수의 결승타를 앞세워 롯데를 제물로 6연승을 달렸고 두산은 12안타를 몰아치며 키움을 꺾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진 뒤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장맛비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현재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가평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많게는 영남 지방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 특성상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낮에도 더울까요? 네, 오늘도 낮 동안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일부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크게 치솟겠습니다. 우선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2도, 강릉 29.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2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성이 큰 만큼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도 틈틈이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서울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장맛비가 주춤하는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